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으로 통합당 지지율이 폭망했는데요. 아마 통합당은 광복절 집회 때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TV가 분석해볼 때 야당으로서 존재감 하나 없이 그저 좌파 정권의 실정에 기댄 낙소 효과만 누려보자는 태도가 오히려 우파 지지층마저도 돌아서게 만든 게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좌파가 언제 막말 쏟아내는 극좌들과 결별을 선언하겠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유독 통합당이 좌파가 설치해둔 극우 프레임에 스스로 저걸려든 겁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광복절 집회 그 많은 국민이 여전히 극우로 보이는지 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중도층 외연 확장한다며 지나친 좌클릭으로 정당의 정체성마저 흐리게 만들어버렸지요. 지금 잡탕 같은 당꼬라지부터 살펴보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원순 전 시장 49제 막제에서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박주신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49제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에 열립니다. 법원은 이날 박주신 씨를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은 마지막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인사들은 요직을 꿰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습니다. 2차장 자리에는 전남 광양 출신인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3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4차장에는 우한 코로나 역학조사지원단을 이끌며 추미애 장관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밑에서 관련 주무를 담당하던 정광수 부부장도 영동지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남은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할 형사 1부장에는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 보임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찬양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게시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반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합니다. 둘 다 서울중앙지검의 남은 부장 검사 중 마지막 남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환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원조 친노로 유명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그 역할을 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 역시 전주지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 부장직으로 점쳐졌던 박영진 대검 형사 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합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박영진 과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측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친정권 성향만 골라서 승진시킨 개막장급 수준의 검찰 인사 꼬라지에 네티즌 만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순공감순으로 살펴보면 리코는 감찰 중인 인사, 그것도 소환 조사 받는 사람이 승진이라니. 추미애 이성윤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네.
와, 정말 경험도 못한 나라다. 대단하다. 문재인의 견들, 지져라 멍멍이라고 조소했고, 자크는 인사가 많아라고 했건을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를 탄핵해야 한다며 격분했고, 들이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으로 고발당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겨냥해 감찰 중에도 승진이구나. 이게 나라냐며 개탄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역시 철저히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는데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인사 서류를 펼쳐보다 신문에 나오면 그때 보겠다며 서류를 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아예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전달받은 인사 서류를 펼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인사 환영을 살펴보다가 신문에 나오면 그때 보겠다. 다시 가져가 달라며 서류를 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중권 씨는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대해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네요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날 탱진웅 부장님 승진하셨대요. 역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해요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발령에 대해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추미애표 검찰 인사가 또 다시 단행됐다며 기막힌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진혜원 검사는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 씨를 수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친문 검사로 행세해왔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에는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했다며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꼰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가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정상적인 공조직이라면 진혜원 검사에게는 그 흔한 경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징계는커녕 진혜원 검사의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줬다. 사실상 표창장을 준 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특히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타령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진혜원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에 대해 파시스트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8시 40분쯤 문재인의 파시스트적 행태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이 이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을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진료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우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대학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에서 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그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대학 정책의 철회를 선언하면 의사들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이 우한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을 전시 상황 그리고 의료인을 군인에 비유한 것에 대해 문재인이야말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대학 의료 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지난 1월, 2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중국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적군의 대문을 열어주면서 아군 병사들의 진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똑똑히 들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정부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단합하고 의사들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문재인의 지금 행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20세기 초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부는 의사 증언을 지역 특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충분한 연구와 의사들의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행은 안 된다며 지금 상황에 의사들이 오죽하면 파업하겠냐.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젊은 청년 의사가 의사파업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총파업에 나선 26일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표를 내거나 내기로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대병원에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74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6천여 명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의사들의 결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서울 아산병원에 300여 전임의 임상강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4대학 정책에 반발해 앞장서고 있는 전공의 후배 의사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전임의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파업은 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지만 선배 의사로서 필사즉생 필생축사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의 힘을 더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에 힘을 모아 대항하기 위해 전체 전임의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인 전공의들은 26일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현역 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이날 이번 주까지 80% 가까운 의대생, 의전 원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협 주도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이미 10명 중 9명이 의사고시를 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전면적인 의료계 총파업이 90년대생과 2030 세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서울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는 우리와 상의 없이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영님, 이웅영님, 이창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